1821년 2월 15일 그리스에서 중요한 순간이 시작돼요. 이것은 독립을 위한 오랜 투쟁의 시작이었죠. 수세기 동안 그리스는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았었어요. 그들의 고대 영광은 아득한 기억처럼 보였죠. 하지만 자유의 정신은 결코 죽지 않았어요. 계몽주의 이상의 영감받아 비밀단체가 결성되어 필리키 에테리아는 조국 해방을 목표로 했어요. 그들의 네트워크는 퍼져 자유에 대한 열망을 부채질했죠. 이날 몰다비아에서 첫 번째 주요 불꽃이 타올랐어요. 알렉산더 입실란티스가 러시아의 도움을 바라며 봉기를 이끌었죠. 그는 독립을 선언하고 모든 그리스인에게 무장을 촉구했어요. 이 대담한 행동은 그리스 독립전쟁의 시작을 알렸어요. 수년간 육지와 바다에서 전투가 격렬하게 벌어졌죠. 유럽 강대국들은 처음엔 망설이다가 지원을 제공했어요. 바이런 경도 그리스를 위해 참전했고 결국 전사했죠. 치열한 싸움 끝에 그리스는 마침내 자치권을 획득했어요. 이 전쟁은 현대 유럽의 흐름에 깊은 영향을 주었죠. 국가들의 민족 자결주의 사상을 다시 불붙였어요. 민주주의의 요람이 독립국가로 다시 태어났어요. 정말 역사상 감동적인 한 장이죠. 그렇지 않나요? 2월 15일 아카풀코에 대해 알아볼까요? 한때 화려했던 이곳은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아카풀코는 멕시코 태평양 연안의 주요 항구 도시예요. 초기 식민지 시대부터 중요한 항구였죠. 깊고 반원형의 만은 항상 배들을 끌어모았어요. 하지만 진정한 명성은 1940년대부터 시작됐어요. 할리우드 스타와 백만장자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죠. 최고의 휴양지이자 럭셔리의 대명사였어요. 개인 요트와 독점 파티를 떠올려보세요. 아카풀코는 멕시코에서 가장 큰 해변 휴양지였답니다. 하지만 2014년 이후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갱단 폭력으로 인해 도시가 바뀌었죠. 살인율이 급증하며 전 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중 하나가 되었죠. 해외 관광객은 급감하고 국내 관광객으로 대체됐어요. 2018년에는 경찰 전체가 무장 해제되기도 했죠. 한때 화려했던 휴양지는 이제 가혹한 현실에 직면했어요. 황금기는 아득한 기억이 되었고요. 아카풀코의 이야기는 변화를 상기시키는 가슴 아픈 교훈이에요. 오늘의 역사였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 2월 15일 몬테카시노 수도원이 잘못된 판단으로 폭격당한 비극이 있었던 날이에요. 1944년 몬테카시노 전투 중 일어난 일이죠. 이 전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탈리아 전역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연합군은 로마로 향하는 길을 막는 독일군의 구스타프 라인을 뚫어야 했거든요. 529년에 세워진 몬테카시노 수도원은 카시노 마을과 니리 계곡을 내려다보는 전략적 요충지였죠. 처음 독일군은 수도원을 보호구역으로 비워두었습니다. 하지만 연합군이 수도원 아래 독일군 진지에서 맹렬한 포격을 받자 의심이 커졌어요. 연합군 지휘부는 수도원이 독일군의 관측소로 쓰인다고 잘못 판단했죠. 명백한 증거는 없었지만 사상자가 늘면서 수도원 폭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 1944년 2월 15일 비극이 현실이 됩니다. 연합군 폭격기들이 1400톤의 폭탄을 몬테카시노 수도원에 쏟아부어 폐허로 만들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폭격 전까지 독일군은 수도원에 없었죠. 하지만 폭격 후 독일 공수부대가 폐허가 된 수도원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폐허는 오히려 독일군에게 더욱 견고한 방어 진지를 제공한 셈이 되었죠. 이 오판은 연합군에게 더 큰 희생을 가져왔고 전투는 5월까지 이어졌어요. 결국 폴란드군이 맹렬한 공격 끝에 수도원을 탈환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몬테카시노의 비극은 전쟁의 혼란 속에서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줘요. 오늘의 역사였습니다. 내일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몬테카시노의 비극은 전쟁의 혼란 속에서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의 역사였습니다. 내일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1525년 2월 24일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전투 중 하나가 일어났죠. 파비아 전투는 유럽 전쟁의 양상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프랑스의 프랑스와 1세는 카를 5세 황제의 군대와 맞섰습니다.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의 파비아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했죠. 프랑스와는 북부 이탈리아를 장악하기 위해 몇 달간 파비아를 포위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프랑스 기사, 스위스 용병, 그리고 포병으로 구성되었어요. 카를 5세의 군대는 난노이가 지휘하며 스페인과 독일 보병이 주축이었죠. 결정적으로 제국군은 우수한 아르케부스병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군은 전통적인 기법인 대규모 기병 돌격을 감행했어요. 하지만 제국 보병은 뚫을 수 없는 창과 총병 대형을 만들었죠. 근접전으로 인해 프랑스 포병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아르케부스병들은 프랑스 진영에 치명적인 일제 사격을 퍼부었어요. 프랑스 기병은 괴멸되었고 그들의 무거운 갑옷은 거의 보호가 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와 1세 국왕 자신도 포로로 잡히며 프랑스의 의신에 큰 타격이었죠. 이 전투는 전장에서 기병 우위 시대의 종말을 알렸습니다. 화기를 갖춘 보병이 군대의 새로운 핵심이 되었어요. 이러한 변화는 유럽 전역에 군사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파비아 전투는 100년 넘게 이탈리아에서 스페인의 힘을 굳건히 했죠. 이는 기술이 전쟁을 어떻게 바꾸는지 강력하게 상기시켜줍니다. 오늘의 역사 이야기였습니다.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요. 캐나다 총리직이 어떤 헌법 문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맞아요. 총리직은 오랜 관습으로만 존재해요. 2월 15일인 오늘은 캐나다 통치의 독특한 면모를 되새겨보는 날이죠. 총리는 캐나다 정부의 수장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시스템에 따라 하원의 신임을 얻어야 하죠. 보통 총리는 하원 의원이자 최대 정당 또는 연합을 이끌어요.
총리로서 내각 구성원을 선택해요. 하지만 공식 임명은 군주의 대표인 총독이 해요. 헌법상 행정권은 국가원수인 군주에게 있어요. 하지만 이 권한들은 거의 항상 내각의 조언에 따라 행사되죠. 캐나다 총리는 평생 동안 추미론에 임명돼요. 더 라이트 아너러블이라는 칭호를 평생 누리죠. 총리는 또한 추미론 사무처와 총리실을 이끌어요. 총독, 상원의원, 대법원 판사 등 중요한 인물을 지명하죠. 심지어 지방부총독과 준주의원도 총리가 선택해요. 고위 군인과 공무원도 총리가 지명하고요. 총리의 역할은 비록 명문화되지 않았지만 캐나다 민주주의의 핵심이에요. 이 관습적인 권력 구조는 연방 결성 이후 발전해 왔어요. 예를 들어 마크 카니는 2025년 3월 14일에 취임했죠. 전통과 민주적 관행이 흥미롭게 섞여 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2월 15일, 오늘은 인류 역사상 거대한 발자취를 남긴 날이에요. 바로 인간 게놈 초안이 완성되었다고 발표된 날이죠. 그런데 인간 게놈이 정확히 뭘까요? 인간을 만드는 완전한 설명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23쌍 염색체 속 모든 DNA 서열을 담고 있죠.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와 그 외 많은 것들을 포함해요. 필수 조절 영역, 텔로미어, 센트로미어도 있고요. 그리고 한때 정크 DNA라 불렸던 의외로 많은 부분도요. 1990년대 초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우리 게놈 전체를 매핑하려는 거대한 국제 협력 사업이었죠. 2001년 2월 15일 마침내 첫 초안이 발표되었어요. 최종 완벽한 지도는 아니었지만 혁명적인 시작점이었죠. 네이처와 사이언스 저널에 동시에 게재되었어요. 이 성과는 생물학의 달 착륙에 비유될 정도였어요. 수많은 유전병 이해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죠. 암부터 알츠하이머까지 통찰력은 엄청났어요. 우리가 생명 자체를 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꿨고요. 2003년 더욱 정확하게 프로젝트가 완전히 완료되었어요. 오늘날 게노막은 개인 맞춤 의학과 법의학을 발전시키고 있어요. 이 모든 놀라운 발견의 여정이 바로 오늘 시작된 거죠. 2021년 2월 15일 콩고강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배가 침몰해서 6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죠. 이 사고는 킨샤사 근처 마이은돔베주에서 일어났어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이 수로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에요. 많은 사람이 외딴 지역과 도시를 오가는데 이용하죠. 이 배들은 낡고 승객과 화물이 과적되는 경우가 많아요. 안전규정은 자주 무시되거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강을 통한 여행은 많은 사람에게 위험하죠. 그날 배는 정원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태우고 있었어요. 흔한 일이었지만 이번엔 결과가 비극적이었죠. 새벽녘 배는 조용히 물이 새기 시작했어요. 배가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자 공포가 순식간에 퍼졌죠. 많은 승객이 잠들어 있었고 재앙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구명조끼는 부족했고 모두가 수영을 할 줄 아는 것도 아니었죠. 몇 분 안에 배는 뒤집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어요. 구조대가 도착했지만 이미 많은 희생자가 깊은 물속으로 사라진 뒤였죠. 이 비극은 해상 안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어요. 강을 오가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위험을 생생하게 상기시켜 주었죠.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는 콩고강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콩고강 참사 역사 속의 비극적인 날이었어요. 2012년 2월 15일 온두라스에서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 벌어졌죠. 코마야과 교도소 화재로 361명이 사망했는데 역대 최악의 참사였어요. 이건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예고된 죽음의 덫이었죠. 코마야과 국립교도소는 열악한 환경으로 악명 높았어요. 정원 250명인데 850명이 넘는 수감자로 심각하게 과밀했죠. 2월 14일 늦게 화재가 시작됐지만 세부 사항은 여전히 불분명해요. 어떤 이들은 전기 합선, 또 어떤 이들은 수감자의 매트리스라고 해요. 어쨌든 불길은 빽빽한 감방들 사이로 빠르게 번져나갔죠. 수감자들은 잠긴 감방문 뒤에 갇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어요. 한 생존자는 한동안 아무도 듣지 않았다고 회상했어요. 경비원이 열쇠를 들고 나타나기까지 몇 분이 영혼처럼 느껴졌죠. 심지어 구조대는 40분이나 지나서야 도착했어요. 그때쯤엔 불길이 통제불능이 되어 전체 구역을 집어삼켰죠. 많은 이들이 불에 타거나 질식사했고 사후에는 알아볼 수 없었어요. 사망자는 361명, 시스템 실패의 참혹한 증거였죠. 이 비극은 교도소 관리에 심각한 문제들을 드러냈어요. 과밀 수용, 열악한 인프라, 그리고 느린 비상 대응 같은 것들이요.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교도소 화재로 기록되며 준엄한 경고로 남아있죠.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더 나은 인권을 위한 목소리가 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의 역사였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2010년 2월 15일 벨기에에서 열차 2대가 충돌했어요. 러시아어의 눈까지 와 19명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였죠. 이 사고는 벨기에에서 50여 년 만에 최악의 철도 참사가 됐어요. 사고는 할레 근처 부이징겐에서 발생했죠. 25만 300명이 탑승한 두 열차가 충돌했어요. 하나는 루벤발 완행열차, 다른 하나는 도시간 열차였죠. 세 번째 열차는 간신히 멈춰 설 수 있었어요. 사고 원인 조사가 즉시 시작됐어요. 위회는 철도 안전을 검토하는 조사를 진행했죠. 안전조사는 향후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었어요. 사법조사는 책임 소재를 가려내려 했고요. 주요 원인은 기관사의 신호 위반, 즉 인적 오류였어요. 루벤발 열차 기관사가 무단으로 신호를 통과했죠. 이 중대한 실수가 치명적인 충돌로 이어졌어요. TBL1 안전 시스템의 부재도 한 원인이었어요. 이 시스템이 설치됐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사법조사는 여러 어려움에 부딪혀 수년간 지속됐어요.
이 비극적인 사건은 철도 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드러냈어요. 이는 벨기에 철도 시스템의 상당한 개선을 촉진했죠. 인적 오류에 참혹한 결과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오늘 2월 16일 아이슬란드 정착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돼요. 북유럽의 외딴 섬 아이슬란드는 어떻게 처음 사람이 살게 되었을까요? 북극해와 북대서양 사이의 섬나라 아이슬란드는 유럽과 북미를 잇는 대서양 중앙해령에 걸쳐 있죠. 기록에 따르면 서기 874년 노르웨이 족장 잉골프 아르나르손이 첫 영구 정착민이 되었어요. 그는 노르웨이에서 긴 여정을 거쳐 이곳에 왔고 이후 수세기 동안 많은 노르웨이인들이 이주했죠. 다른 스칸디나비아인들도 일부 정착에 참여하며 게일족 혈통의 노예들을 함께 데려왔다고 해요. 흥미롭게도 이 섬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의회 중 하나인 알팅을 통해 독립적인 영연방으로 통치되었어요.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에는 전체 인구의 36%가 거주하는데 총 인구가 약 39만 명이라니 정말 적은 수죠. 공식 언어는 아이슬란드어이고 문화는 유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섬은 잦은 화산 폭발과 간헐천 등 활발한 지질 활동을 보입니다. 걸프 스트림의 영향으로 온화한 기후지만 북극권 바로 남쪽에 있어 여름은 서늘해요. 이처럼 아이슬란드는 독특한 자연환경과 인류 역사가 어우러진 곳이랍니다. 잉골프 아르나르손의 용기 있는 정착이 오늘날의 아이슬란드를 만들었어요. 오늘의 역사였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이 섬은 잦은 화산 폭발과 간헐천 등 활발한 지질 활동을 보입니다. 골프 스트림의 영향으로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지만 여름은 서늘합니다. 이것은 아이슬란드가 북극권 바로 남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이슬란드는 독특한 자연환경과 인류 역사가 어우러진 곳이죠. 잉골프 아르나르손의 용기 있는 정착이 오늘날의 아이슬란드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역사였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